안녕하세요. 원강기 대표 강사 권호경입니다. 오늘 시험 대비 특강이 있고요. 그래서 음, 일단 라이브로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나중에 이제 BOD 영상을 보실 수도 있을 텐데 라이브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선생님 얼굴이 잘 보이는지 그리고 목소리는 잘 들리는지 확인해 주셔야 되고 오늘 또 LC 강의부터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음원이 또 잘 나오는지도 여러분이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어, 채팅창 참여가 가능하신 분들은 채팅창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선생님이 강의 진행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뭐 사정상 채팅창을 이용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강의 내용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면서 또 열심히 하시면 좋으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 시험을 보시든 안 보시든 간에 금요일 날 또 오후를 여러분이 토익과 함께 또 잘 보내실 수가 있어서 특강들은 항상 하는 저도 기분이 좋고 여러분도 좀 기분 좋게 수업을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저는 지금 강남 신논현역 쪽에 있거든요. 저희 그 학원이. 근데 비가 갑자기 많이 내려서 그쵸? 오늘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오락가락 하는데 갑자기 지금부터 비가 와서 간혹 이제 비가 오면 저희 건물 인터넷이 조금 가끔씩 끊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혹시 여러분 강의 듣다가 갑자기 방송이 나가면 조금 있다가 새로 고침해서 다시 들어오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라이브 저희 찐 라이브 페이지가 있어요. 홈페이지에 거기 보시면 오늘 진행하게 되는 강좌의 그 교환이 문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63회원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그거 미리 다운로드 받으셔서 뭐 LC부터 시작하니까 사실은 뭐 문서 파일이 없어도 괜찮은데 나중에 이제 LC 끝나고 RC 넘어갈 때 여러분이 문제를 먼저 푸실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이 그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문제 먼저 풀고 강의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고 상세 해설이나 음원은 나중에 그 후기 이벤트에서 원하시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이메일로 전송해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수업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있고 매번 저희가 또 1시 반부터 2시까지 필기노트 라이브 강의가 있기 때문에 그 강의를 통해서 또 이제 꾸준히 뵙고 이런 분들도 계셔서 다들 반갑습니다. 자, 바로 진행해 볼까요? 오늘은 저희가 수업이 3시 50분까지 일단 예정이 돼 있어서 그 시간 안에 좀 최대한 여러분이 뭐 가져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강의를 준비했으니까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만 잘 버텨주면 될 것 같아요. 들어갑니다. 첫 번째 오늘 할 거는 그러니까 LC에서 뭘 할까 이제 시간이 한 하루 이틀 남았잖아요. 그래서 펄2 1은 다들 잘 하시고 펄3 4는 사실 하루 이틀 해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유형이라던가 이렇게 들으면서 실시간으로 답을 찾아내고 있는 훈련들이 필요한데 펄2 같은 경우는 사실 시험 치기 직전에 조금 바짝 해놓으면 감이 좀 올라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펄2를 좀 준비해봤고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보통 시험 직전 특강으로 LC는 펄2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펄2의 기본을 조금 해볼게요. 펄2가 다들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셔서 사실 어려워진 거는 질문의 패턴이 바뀌었다기보다는 정답의 패턴들이 좀 바뀌어서 난이도가 좀 많이 올라간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펄2가 LC의 초반에 진행이 되니까 펄2원에서 기분이 좋다가 갑자기 펄2에서 멘붕이 와버리면 기존에 잘 되던 펄3, 4 또는 RC 독해 쪽에 영향이 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도 사실 펄2는 연습이 좀 잘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화면 보이시는 분들은 화면 보시면서 좀 정리할게요. 뭐 많이 아시는 얘기겠지만 선생님이 가장 강조하는 건 일단 1번이에요. 이걸 해야 돼. 제가 아까 방금 30분 전에도 특강을 했었는데 암기야. 영어는 암기다. LC도 암기인가요? 네. 그러니까 암기 없이 그냥 듣는 건 상당히 시간 낭비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CNN 같은 걸 하루 종일 틀어놓고 산다고 해서 영어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표현들을 글자를 보세요. 글자를 보고 정리를 해, 암기를 해. 그런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외워졌을 때 글자를 보지 않고 소리로 들으면서 억양이나 발음들을 따라 읽는 연습들이 좀 필요한데 이것도 뭐 통으로 다 외우시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질문들 중에 빈출 질문이 있어요. 그 빈출 질문을 덩어리로 좀 암기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눈으로 보고 외우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소리로 정리하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흔히 얘기하는 쉐도잉 같은 거 하시면 되게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그림자처럼 사운드로 듣고 그걸 따라 읽는 걸 얘기하는데 그 발음보다는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억양을 좀 익혔으면 좋겠어요. 이게 강세가 있기 때문에 그 중요한 세게 발음되는 그 단어들만 사실 익혀도 실제로는 음입 파악이 가능하거든요. 두 번째,
워낙 정답들을 돌려주기 때문에 이제는 오답들을 잘 제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오답도 유형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답 유형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하고, 요거는 이제 제가 해드릴 부분이고, 이거 외우는 건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면 실제 뭐 선생님 인강들도 L씨를 많이 들으시니까 펄2는 암기를 하라고 좀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섀도잉 할 때 성우랑 속도가 완전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똑같이 하면 좋겠죠. 왜냐하면 시험장에서도 똑같이 들어. 근데 뭐 정말 그림자처럼 똑같이 할 수는 없을 거고,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억양을 주는 게 사실은 큰 도움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속도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가시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암기가 돼야 섀도잉도 잘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주 나오는 질문하고 답이 되는 짝꿍들. 636 잘 안 되지. 세상에 쉬운 게 없지. 선생님 요즘 살 빼려고 그랬는데 너무 안 되더라고. 미치겠어. 남들 다 잘 되는데 저는 안 돼요. 계속 뚱뚱한 거야. 쉬운 게 없어요, 세상에. 남들은 막 쉽게 하는 것 같지만 얼마나 힘들게 했겠어요. 그래서 토익도 마찬가지. 세상에 쉬운 일이 진짜 한 개도 없는 것 같아. 계속 갑니다. 질문하고 정답의 패턴들 정리.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면 질문 중에 when이 있다 그러면 답의 패턴 중에 as soon as 이런 거 있잖아요. 뭐뭐 하자마자 이런 시간 접속사들이 또 답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또 암기를 해두시는 게 필요하고, 또 이제 간접 답변 중에 많이 나오는 게 이렇게 모른다 계열이 있어요. 뭐 확인해봐야 된다, 뭐 누가 알 것, 이런 것도 나올 때마다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LC도 그냥 문제만 풀어서 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어떤 정오답의 패턴들을 암기를 좀 하셔야 되고요. 간접 답변 익숙해지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오답들을 제거하면서 세모가 되는 답을 찾는 건 임기응변인 거. 어떻게 보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거고, 사실 전공법으로 가자면 이렇게 잘 안 들리거나 이해가 안 되는 패턴들도 실제로는 개인 정리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좋습니다. 오늘은 5문제로 골라왔고요. 5문제를 풀 겁니다. 그래서 사운드를 들려드릴 테니까 그 교환을 다운로드 안 받으셔도 돼요. 그냥 연습장 꺼내셔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연습장에 그냥 여백에 연습장에 안 써도 돼. 사실 1, 2, 3, 4, 5 이렇게 쓴 다음에 원래 펄2는 문제가 없으니까 여기다가 A, B, C 써놓고 O, X 세모하면 돼요. 놓친 거는 그냥 버리세요. 질문을 잘못 들은 건 괜히 끌고 갔다가 뒤로 영향이 있기 때문에. 다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시면 바로 들어갈 거고, 소리가 혹시 잘 안 들리거나 하시면 바로 알려주셔야 돼요. 일단 음향 테스트 한번 해보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테스트 한번 해보고 소리가 괜찮게 들리면 요 소리대로 그냥 진행을 할게요. 갑니다. 자, 여기까지예요. 너무 많이 들려드리면 너무 공개가 많이 되는 거기 때문에 채팅창에 괜찮다, 소리가 좀 적절하다, 그러니까 해석되고 이런 거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잘 안 들리긴 할 텐데 그거 말고 물리적으로 소리의 음향이 괜찮은지 좀 알려주세요. 요 정도 음량이면 들을만하다. 한 2-3분 정도 의견을 받고 좋다고 하시면 요 속도나 요 음향대로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괜찮은가? 안 들렸다고? YK님 안 들리셨어요? 진짜? 오케이. 다시 해볼게. 야, 이게 또 멘붕이다. 음원이 안 나왔다고? 그래? 그럼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껐다가 켜야 되는데? 나 이거 이거 편집하기 되게 힘든데. 나 토할 것 같아. 어떡하지? 여러분 잠시 제가 나갔다 다시 들어올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새로 고침해서 한번 다시 들어오세요. 이런 경우가 음향 테스트를 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치? 괜히 뭐 엄한 말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우스 클릭 소리밖에 안 들리게끔. 다시 들어오세요. 제가 껐다 켜야 돼요. 멘붕이야 선생님, 멘붕. 오케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진행해야겠네요. 그쵸? 끊었다 다시 들어올게요. 제가 강제로 끊는 거고요. 여러분들 새로 고침해서 다시 들어오세요. 조금 이따 봐요. 한 5초 뒤에 껐다 키면 다시 들어올 거야. 안녕하세요. 왕강기 대표 강사 권우강입니다. 저희 오늘 특강인데요. 애쉬 강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음향 연결이 좀 안 돼서 한번 다시 끊고 들어왔죠. 저같이 이제 문과생들은 뭐 잘 안 되면 무조건 끊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펄2부터 오늘 진행을 할 거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시작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앞에는 제가 조금 썰을 좀 풀었고
AK님 너무 완벽한 방청객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안녕하세요로 시작하는 게 결국 약간 정말 앞에 있었던 그 어떤 그 부분을 여러분이 잘 상쇄시켜 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제 사운드 한번 들려드릴 거고요. 펄 2부터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소리 연결이 좀 안 돼서 끊고 다시 들어왔고요. 한번 볼게요. 잘 들리시는지 보세요. Your office is near the bank, right? 사운드 이제 들리나요? 사실 뭐 기계는 껐다가 키는 것만큼 정확한 게 없거든. Your office is near the bank. 자, 소리가 잘 들리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 에이킨이 너무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잘 들려? 오케이, 좋습니다. 이제부터 강의 바로 들어갈 거고요. 선생님 편집 능력이 0이야. 그래서 지금부터 진행할 거고, 나중에 이제 BOD나 녹화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앞서 있는 영상이 살아있는지 모르지만 별로 중요한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특강은 여기부터 시작이니까 이제 펄2 5문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 연습장 같은 거 꺼내셔서 OX 세모로 가고요. 혹시 놓칠 수도 있잖아요. 그거 너무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흘려보내는 건 흘려보내시는 게 좋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맞을 수 있는 것들을 확보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들어갑니다. Your office is near the bank, right? 다시 할게요. 죄송해요. 마지막 테스트였고 이제 한다. Number 1. Your office is near the bank, right? A. In the top drawer of this cabinet. B. Thanks for the offer. C. Yes, right across the street. Number 2. Why didn't you get a refund for the headset? A. Yes, they have a sale every month. B. Doesn't she work at the electronics shop? C. I forgot to bring the receipt. Number 3. Who has the key to the supply closet? A. I'll see if I can find out. B. It's the silver key. C. Yes, I'll do it later. Number 4. When will you call the maintenance staff? A. As soon as I finish my work. B. I took notes for you. C. That's the main reason. Number 5. Do you have all the materials for your project? A. About 5 kilometers. B. He asked for help. C. I will have to check. 오케이, 답을 하신 분들은 채팅창에 뭐 A, B, C 이렇게 쓰신 거 있죠. 그 답을 올려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희가 하나하나 문제들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답을 몰라요. 여러분이 이제 적어놓은 걸 갖고 이제 채점을 해보시면 되고, 펄2가 이제 어려운 게 펄3, 4처럼 미리 문제를 보고 노려서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집중해서 의문문에서 중요 포인트를 잡아내야 되고, 사실 내가 아는 것만 들린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잘 몰랐던 것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쩌면은 그냥 버리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1번부터 갈까요? 준비되셨나요? 같이 해볼까? 도전. Your office is near the bank, right?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3회 법칙이라고 해서 많이 말씀드리는데, 정말 펄2는 딴딴딴이거든요. 그 문장으로 들을 때 난이도 PHD님 난이도는 알면 다쳐요, 그렇죠? 이 정도면 뭐 난이도 중하 정도 됩니다. 제가 어려운 거에서 여러분 또 길을 꺾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웜업하다가 다치시는 분도 계셔서 난이도 물어보면 제가 항상 PH님이 또 저를 저격하시더라고요. 원래 AK님이 저를 저격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진실을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좀 쉬운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많이 틀리시면 또 여러분들 흥분하실까봐 실망하실까봐. 그래서 특강은 어렵게 갈 수도 있고 쉽게 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문항들이 조금 더 대표성이 있는 문항들이에요. 그래서 좀 약간 잘 안 나오면서 어려운 것보다는 시험에 흔히 많이 나오는 문제들을 뽑았기 때문에 좀 사실은 다 맞으셔야 되는 그렇습니다. 진실을 얘기하고 말았는데, 첫 번째 이제 딴 근데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 실력을 키워서 시험장에서 이제 많이 맞으셔야 되는 거지, 뭐 중간에 이게 어렵고 쉽고 이거는 사실 크게 중요한 게 아니어서 딴딴딴 한 번 더 볼까요? 세게 발음을 해주니까 스크립트 없이 한 번 더 가겠습니다. 저도 듣고 한번 써볼게요. Your office is near the bank, right? 세 개를 들어야 되고, 사실 주어부터 시작하면 좀 어려운 편에 속합니다. 이게 주어가 보통 명사나 대명사가 될 텐데, 명사나 대명사로 시작하면 문장을 다 들어야 돼요.
근데 요즘 토익에 사실은 다 들어야 되긴 하지. 그래서 이제 굳이 하자면 your office. 근데 your 몰라도 돼요. your office. 세게 발음했겠지. 강사 여기 있어요. office 이렇게. 그래서 your office. is는 솔직히 안 들려요. 그 다음에 near은 잘 들어야 돼. 왜냐면 장소의 전치사니까. 그다음 뒤에 뭔가 명사가 들리고 마지막에 right 그랬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뜨는 right은 오른쪽에 이런 뜻이 아니라 맞죠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게 부가문문이라고 해서 큰 뜻이 없어요. 그냥 버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세 개지. 딴딴딴. 그러니까 주어부터 시작하면 평서문 아니면 부가인데 평서가 되든 부가가 되든 딴딴딴을 누가 오래 기억을 할 거냐 그런 게 이제 중요한 것 같죠.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듣고 보여드릴게요. 답 찾아볼게요. Your office is near the bank, right? 그래서 보여드리면 네 사무실이 은행 근처지 이렇게 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연결이 돼요. 질문만 들으면 거의 끝난 거니까. 소유격보다는 이걸 강세를 줄 거고 비동사보다는 얘는 솔직히 강세가 잠깐 들어가요. 장소라서. 그다음 near the bank, 그다음에 right 이렇게 쓴 거지. 그러니까 얘는 버리고 얘 세 개를 넣는 거지. 사무실이 근처죠. 은행. 요렇게만 받아 써주시거나 아니면 따라 읽으셔도 큰 상관 없거든요. 드디어 라이브로 뵙네요. 반갑습니다. 오늘 또 실제로는 라이브로 평소에 못 뵙는 분들 많이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끝. 그럼 확인해주면 되겠죠. 네 사무실이 은행 근처냐 아니냐만 보면 돼요. 선생님 사무실은 은행 근처입니다. A. In the top drawer of this cabinet. 바로 X요. 그러니까 이제 오답은 진짜 다 안 들어도 돼요. 질문은 다다익선인데 오답은 단칼에 벤다 그러는데 어디서 제가 단칼에 뺐어요? A. In the top drawer of 너무 this. 말이 안 돼. 탑 드로어. 맨 위에 있는 서랍인데 서랍에 사무실이나 은행이 있을 수 없잖아. 바로 X인 거지. 근데 발음을 좀 해드리자면 이렇게 되겠죠. in the는 별로 발음해. in the top drawer. 끝. 그러니까 물건의 어떤 위치를 물어볼 때 쓰는 거고 조금 조심하실 건 이 서랍이라고 할 때 이 R 발음 앞에 있는 D를 특히 영국 쪽에선 Jew라고 발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drawer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약간 drawer 이렇게 발음 많이 해요. 이건 영미 같은 현상인데 특히 영국식은 더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랍이라고 할 때 drawer이라고 발음하는 사람 별로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두 번째로 갑니다. Cabinet. B. Thanks for the offer. 이것도 이제 두 개 들어 한 번 더 할까? 딴딴 두 개. B. Thanks for the offer. for는 저도 안 들려요. thanks 그러니까 이런 거를 굳이 들으려고 하시는 건 좀 제가 봤을 때 약간 시간 낭비인 거지. 그래서 이런 거 쓸데없는 거 이런 거 안 들려요. thanks 고맙다 offer 제안해줬어. 근데 아무리 봐도 제안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피스에 of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됐다고 보고 결국 A, B만 제거를 하셨어도 이 질문은 무조건 답이 C가 되는 거예요. C. Yes, right across the street. 괜찮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굳이 따지자면 여기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 내 사무실이 거기 있다니까 이렇게 my office is가 생략되어 있고 바로 건너잖아요. 이게 바로란 뜻이니까. 그래서 바로 건너 있다 그랬고 요게 뭐하고 연결된다? near이 사실은 패러프레이즈가 됐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쵸? AK님 그렇습니다. offer는 명사로 제안이라는 뜻이죠. 잘하셨고요. 2번으로 갑니다. 2번 도전. 뭐 1번 다 맞으셨을 것 같고 2번. Why didn't you get a refund for the headset? 한 번 더 할까요? Why didn't you get a refund for the 그러니까 이게 headset? 한 번에 딱 들려야 되니까 포인트가 그러니까 한두 개 들어서 막 이렇게 짜맞추는 게 아니라 Why didn't you get a refund for the headset? Y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의문사 중에서 가장 그래도 문장을 통으로 들어야 되는 거고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세 가지가 있죠. Why don't가 있고 Why did가 있고 Why didn't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이제 좀 헷갈리죠. 요거에 따라 뜻이 완전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하시는 why don't는 권유문이죠. 거의 뭐뭐 하지 그래. why didn't 왜 하셨나요? 그다음 why didn't 왜 안 했나요? 라는 뜻인데 중요한 건 이 n 다음에 t 발음을 거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철자 읽듯이 why didn't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발음처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운드대로 가야지 글자로 가는 게 아니라 Why didn't you get a refund? why didn't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didn't도 아니지. 선생님도 네이티브가 아니니까 이 사람하고 똑같이는 못해요. 근데 알아는 듣는다는 얘기지. Why didn't you get a refund for the headset? 자 이제 굳이 하자면 첫 번째 덩어리는 why didn't you겠죠. 근데 사실 이게 발음이 두 가지로 나요. why didn't you도 되고 why didn't you도 돼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읽는다는 얘기지. you하고 t가 부딪혀서 why didn't you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빼고 그냥 why didn't you 이렇게 흘려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발음이 두 가지로 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냥 수거죠. get a refund 이렇게 쓰는 거죠. 덩어리 표현. 환불을 받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너는 왜 환불을 못 받았냐 이런 뜻이고 마지막에 for 다음에 아마 headset이죠. headset이 아니라 이렇게 D 발음이 좀 약화가 돼서 headset은 뭐냐면 이렇게 마이크 같은 게 달려있는 헤드폰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게 1번 청크
발음 두 개. Why didn't you? Why didn't you? 둘 다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연음 되겠죠. 미국 사람 같은 경우는 모음 사이트를 굴리니까 get a가 아니라 get a가 돼. get a refund 이렇게 되죠. 돈을 다시 받는 거니까 덩어리. 그 다음에 for the headset 이렇게 덩어리죠. 그러니까 이게 1, 2, 3번 청크로 연결되면서 여러분들이 항상 들으실 때 그냥 막 따라 읽는 게 아니라 저런 의미가 있는 덩어리들, 청크들을 정확한 소리로 익히는 연습을 하셔야 나중에 스피킹 할 때도 잘 되고 실제로는 청취력도 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왜 못 받았을까요? 환불 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상식. 환불을 왜 못 받니?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토익에서 환불을 왜 못 받아요? LC에서 뭐가 없어서 못 받아요. 이건 거의 뭐 주관식이지. 여러분 이제 채팅창에 올려주시는 거랑 제가 확인하는 게 조금 시차가 있을 겁니다. 제 목소리가 좀 늦게. 박스를 까서 H님 박스를 까서 좋아. 박스를 까서 말이 센데 박스를 까서 펄7. 그 스탬프라든가 스티커 같은 게 찢어지는 건 펄7이야. 펄7에 잘 나와요. 6325님 IC를 미리 가셨습니다. AK님 잘하셨어요. 맞아요. 영수증을 안 갖고 와서. 오케이. YK님도 잘해주셨어요. 이런 거 이제 배경 지식이라고 부르는 거지. A. Yes, they have a sale. 바로 즉사. 그러니까 이건 뭐 안 봐도 돼요. yes, no가 안 되죠. 의문사는 yes, no가 안 된다. 뭐 토익 한 30년 동안 계속 나오는 패턴이고. Every month. B. Doesn't she work at the electronic... she에서 제거하시면 돼요. she라는 대명사가 나오려면 반드시 질문에 3의 여자가 떠야 돼. 3자가. 근데 you나 refund나 headset은 그 어떤 것도 지금 she가 받을 만한 명사가 없죠. 이런 거 잘 활용하시면 되게 좋고요. 그러니까 오답은 되게 빨리 잡히는 거지. 그럼 뭐 무조건 답은 쓰겠죠. 그러니까 꼭 정답을 찾아야 되는 건 아니니까. Shop. C. I forgot to bring the receipt. 그렇죠? 뭐 정확하게 이렇게 덩어리지. I forgot to 이렇게 세트로 외워. 뭐만 하는 걸 까먹었다. TT가 같으니까 앞에 있는 T가 잘 안 되겠죠. I forgot to 일단 bring the receipt 이렇게 쓰는 거지. 그래서 영수증 갖고 오는 걸 까먹었습니다. 깜빡했죠. because 안 쓰셔도 돼요. 뭐 안 나오는 경우가 더 많죠. 3번으로 갑니다. 세 번째. Who has the key to the supply closet? 잘 따라오시면 정말 딴 이렇게 세 가지로 묶여요. 여러분이 그렇게 이제 안 들어보시면 안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선생님 항상 그렇게 묶어서 강의를 하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딱 세 개로 들리거든요. Who has the key to the supply closet?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스피킹에도 도움된다. 이렇게 Who has the key 이게 덩어리야. Who has the key. 그러니까 여기 사실 who지. Who 그 다음에 has the key 마지막에 to the supply close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who가 제일 중요한 의문사. 타동사 목적어 세트지. has the key 이렇게 쓰는 거야. 마지막에 전면구죠. to the supply closet 이렇게 씁니다. 키는 뒤에 전치사 to를 써요. 어디로 가는 열쇠라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그 비품 그 어떤 창고 같은 게 있겠죠. 거기로 가는 열쇠를 누가 갖고 있니? 후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죠. A. I'll see if I can find out. A. I'll see if I can find out. 답이죠. B. I'll see if I can find out. 해드릴게요. I'll see 덩어리야. if는 솔직히 저도 안 들려요. 알아볼게요. 그 다음에 find out 연음되지. find out 제가 찾을 수 있는지 그 얘기는 결국 모른다는 얘기죠. 확인해 보겠다, 알아보겠다. 요거 들어가면 답입니다. 요게 이제 요즘 토익의 특징이죠. 두 번째. B. It's the silver key. 키의 반복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면 뭐 은색 키예요 그럴 수도 있고요. 사람에 대한 답이 아니고. 두 번째 이 실버 키는 은유적으로 쓰면 뇌물이란 뜻도 있어요. 예전에 은화 같은 게 많았잖아. 그래서 은화를 들이밀면 열쇠처럼 다 되는 거지. 이렇게 싸바싸바가 되는 거예요. 요즘 후진국 이런 데서는 뇌물을 잘 우리나라도 되나? 그래서 어쨌든 실버키를 먹이면 이렇게 치트키처럼 열리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갑니다. 뇌물이란 뜻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C. Yes, I'll do it later. 역시 yes, no가 안 되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빨리 초반에 의문사하고 yes, no가 안 되는 걸로 제거를 해주신다면 오히려 답을 좀 더 잘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오답은 사실은 실질적으로 오답들을 제거하면서 정답이 더 잘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 같죠. 계속 갑니다. 점점 그래요. 점점 이제 사람들이 답을 잘 얘기를 안 해주고. 4번으로 갑니다. When will you call the maintenance staff? 한 번 더 할까요? A. As soon as I finish my work. When will you call the maintenance staff? 정말 시험에 잘 나오는 것만 뽑아왔죠. 그러니까 사실은 잘하는 사람들이 들으면 좀 쉬우실 수 있어요. When will you call the maintenance staff? 마지막 기회. When will you call the maintenance staff? 예전에 when만 들었었는데 요즘 이제 뒤에 걸 다 듣는 게 좋아요. when 하고 뚝 떨어지겠죠. When will you call 올라가고 더 떨어지죠. 더 maintenance staff 이게 이제 말 그대로 복합 명사입니다. 그래서 그
유지 보수하는 그런 스텝한테 언제 전화할 거냐는 얘기지. 제일 중요한 게 when인 거야. 뭐 언제 전화할 거냐. A. As soon as I finish my work. 끝났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when으로 물어봤을 때 요즘 가장 핫한 게 시간 접속사들이 답을 잘 나오죠. 그래서 as soon as도 물론 나올 수 있고요. 문법 문제로도 나온다. 그래서 내가 일을 끝내자마자 이런 거지. 뭐 문법을 굳이 하자면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 미래 대신 현재를 쓰잖아. 그러니까 원래 여기 will이 들어가야 되지만 요것 때문에 못 들어가지. 이런 게 이제 RC 포인트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as soon as를 발음으로 좀 보자면 SS가 같지. 그러니까 앞에 거 안 해요. 그리고 자음 모음 연음이 돼요. 그래서 이거 학교에서 as soon as로 많이 배우셨겠지만 실제 발음은 as soon as가 아니라 거의 발음이 에 한 다음에 soon as를 세게 발음하시면 돼요. 그래서 발음이 약간 as soon as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억양들을 좀 알면서 따라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내가 일을 끝내자마자 전화할 거예요. 이렇게 된 거지. 좀 물어볼까요? 채팅창에. 너무 안 물어봐서 오늘. 여러분 혹시 아시는 것 중에 when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는 시간 부사절 접속사 아시는 거 있으면 한 개씩 올려주세요. 오랜만에 눈치 게임 한번 합시다. 그쵸? as soon as possible하게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보통 필기노트 라이브 하시는 분들 우리 눈치 게임을 알지? 남들과 안 겹치게 내 답을 한 개씩 올린다. not until 오케이 until 해도 되고 not until 해도 되고 6325님 not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둘 다 잘 나오죠. 다른 분들도 한두 분 더 받아볼까요? when에 대한 답으로 요거 뜨면 정답입니다는 시간의 부사절 접속사들이 있죠. 네, 제 질문을 이해 못하셨을 수도 있어요. LC 공부를 또 문제풀이 위주로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오케이, 여러분의 답들을 기다리는 동안 B로 한번 가볼까요? B. I took notes for you. 이건 뭐 take notes란 F부터 잘하셨고요, 엘라이님. take notes는 뭘 쓰다 이런 뜻인데 너를 위해서 썼다 그랬잖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시간이 나와야 되잖아. F부터도 좋습니다. C. That's the main reason. 마찬가지. That's the main reason은 그럴 때 역시 reason 이유니까 물어본 건 이유가 아니라 시간을 물어봤다는 얘기죠. 마지막 문제로 가겠습니다. 5번. 다들 잘하시네요. 연습이 잘 돼 계셔서 LC는 무난할 것 같고 이제 독해랑 RC만 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Do you have all the materials for your project? 한 번 더 할까? Do you have all the materials for your 그러니까 이 project? 질문도 사실은 그 외우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요. Do you have all the materials for your 뭐 project? 글자로 보면 쉽지만 이걸 소리로 익혀야 되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Do you는 별 뜻이 없으니까 have all the materials 이게 하나의 덩어리고 for your project 별로 중요하진 않지만 전면구 덩어리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근데 저는 이렇게 하는 것보단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걸 그냥 하나의 수거처럼 외우는 거지. Do you have 이렇게 세트로 이게 나중에 스피킹 할 때도 편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끊어요. 그러니까 do you have 하고 끊어. 있으세요 이런 뜻이야. Do you have?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연필이 있어요. 그러면 do you have a pencil 이렇게 쓰는 거지. 그러니까 네이티브들도 영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네들 편할 때 이런 청크들을 쓰는 거예요. do you have 이렇게 쓰는 거. 그다음에 all the materials 1번 청크, 2번 청크, 마지막에 for your project 이렇게 쓰는 거지. 토익 시험을 위한 연필이 있으세요. 그럼 바로 나오는 거예요. do you have a pencil for your TOEIC test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도 지금 문장을 만든 게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이 프레임 안에다가 그냥 단어만 한두 개 스위치 시켜서 쓴 거죠. 이게 정말 자유자재가 되면 듣고 말하기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주어 동사를 머릿속에 떠올려서 말하고 듣는 게 아니라 좋습니다. 프로젝트를 위한 자료들이 다 있을까요? A. A. About 5 kilometers. 이거는 이제 대략 5km인데 전혀 말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 How far? 약간 길이에 대한 답이 5km. 얼마나 멀어요? 뭐 얼마나 길어 이런 거. B. He asked for help. 마찬가지. he가 갑자기 나올 수 없죠. he가 나오려면 반드시 질문에 3자가 떠야 되죠. 뭐 예를 들면 president가 뜨든 폴이 뜨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빨리 제거가 됐고 마지막 C가 정답이겠죠. C. I will have to check. 그러니까 다 필요 없죠. I'll have to가 중요한 게 아니라 check.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확인해 본다라고 할 때 check, 물어본다라고 할 때 ask, 알아본다라고 할 때 find out, see if 이런 표현들은 나오면 거의 답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꽤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그 RC만 좀 기본서를 많이 보시는데 LC 같은 경우도 이론서 이런 걸 보시면 그러니까 선생님이 쓴 책 중에 뭐 여단아라던가 기술서 이런 책들을 보면 실제로는 이런 표현들이 다 암기하도록 박스 처리가 돼 있는데 계속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 위주로 가시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런 기본적인 표현들은
먼저 암기가 된 상황이어야 듣기가 더 편하다는 얘기죠. 그걸 알고 계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LC는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좀 드리고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셨고 이제 RC로 갈 텐데 RC는 문제를 제가 풀 시간을 미리 드릴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그 라이브 페이지에 보면 자료 받기라는 게 있거든. 선생님 그 아까 여러분 들어오셨던 그 페이지에 보면 그 배너에 자료 받기 있어요. 거기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PDF 파일을 열어.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푸는데 펄5 문제가 10개, 펄6 문제가 4개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6분 정도에 풀면 되거든요. 보통 우리가 펄5 한 문제를 평균 20초 정도로 잡아요. 그리고 펄6를 2분에서 2분 30초 정도 잡거든, 네 문제를. 그렇게 하면 아마 한 5분 30초 정도 될 텐데 제가 5분 30초 드리는 건 너무 박하고 그래서 6분을 제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6분에 걸쳐서 펄5, 6 문제를 푸시고 정확하게 6분 뒤에 돌아오시면 저랑 같이 한번 하나하나 문제를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셨나요? 잠시만 초시계를 좀 띄워줄게. 오케이. 6분입니다. 6분. 바로 들어갑니다. 6분.
오케이, 시간이 다 됐고요. 다 풀어보셨나요? 혹시 자료는 또 다운로드를 잘 받으셨는지. 항상 이런 거 이제 자료를 또 잘 못 찾으시는 분들이 계셔서 아마 잘 하셨을 걸로 생각이 들고, 그다음 풀이를 같이 해보도록 할까요? 시간은 되게 충분히 드린 편이거든요. 항상 특강을 조금 여유 있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AK님 잘하셨구나. 나중에 해설하고 해석 자료는 따로 음원하고 다 같이 묶어서 원하시는 분들이 이메일로 드릴 테니까 나중에 후기 그 게시판에 간단히 자료 받으실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개별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 조절하는 거고요. 일단 문항이 어려운 것보단 좀 많이 나오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을 뽑았기 때문에 평소에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그런 문제 유형일 거예요. 같이 보겠습니다. 펄5는 이제 뭐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속도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30문제를 10분 전후로 푸는데 잘하시는 분들은 거의 8분, 7분 이렇게도 푸시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독해 시간의 확보를 위해서 유일하게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6를 줄이긴 힘드니까 해석을 해야 되니까 펄5 쪽일 거고, 항상 보기를 먼저 보시고 이걸 해석을 해서 접근할 것인지 아니면 문법으로 접근이 되는 건지 또는 수거인지를 빨리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무조건 해석해서 푸시면 물론 뭐 독해를 잘하시는 분들은 상관없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사실 해석해서 틀리는 경우도 있고 실제 시간들을 좀 많이 잡아먹게 되기 때문에 해석을 해야 되는 문제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그 판단은 이제 보기를 보고 잘하셔야 되고, 토익이라는 게 토익만의 또 색깔이 있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101번부터 볼게요. 되게 길잖아요. 근데 이제 보기를 먼저 봐야죠. 무조건 이거 비코우스부터 들어가면 안 되고. 보기를 보시면 얘네들 품사가 다 전치사지. 해석을 하는 얘기지. 근데 해석을 하려고 봤는데 지금 중요한 게 이 전치사라는 것도 그렇고 뭐든지 다 뭐를 좀 생각해야 되냐면 수거적인 표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수거라는 게 막 이디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덩어리 표현이 있지. 이런 거 우리가 컬로케이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수거는 아니지만 짝꿍으로 쓰는 애들이 있다는 얘기지. 영어라는 언어가 원래 그렇습니다. 이게 뭐 이건 왜 안 돼요? 그럼 제가 할 말이 없는 게 그렇게는 안 쓰거든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선생님 생각에는 얘랑 얘가 굉장히 중요해요. 얘랑 얘가 모든 걸 다 보여줘. 이거 굳이 뭐 OX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게, 현재 완료라는 시제를 아시죠? 우리가 현재 완료를 만들어주는 여러 가지 시간 부사 힌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외우셔야 돼요. 요 패턴이 정확하게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지난 2분기 동안에 떨어졌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 현재 완료가 온 게 사실 이 표현 때문에 온 거거든. 이게 시제 문제라면. 그래서 정답은 지금 D라고 다 올려주셔서, 그럼 제가 물어볼 건 여러분이 다 D라고 올려주셨으므로 다른 거 물어볼게요. 여기서 in 말고 쓸 수 있는 전치사가 3개 더 있습니다. 올려주세요. 한 개씩만 올려주셔도 됩니다. 참전하시겠습니까? 틀리셔도 돼요. 이렇게 올리면서 여러분 느는 거니까. 저기 in 말고도 쓸 수 있는 게 있구나. 지난 2분기에 걸쳐서 동안이라고 할 때 LI님 땡큐 4 있어요. HY님 폭죽 얻으신대요. 맞습니다. 정님도 잘해주셨고요. 4 있습니다. 맞아요. for during, 그 다음에 throughout 아니고요. 요거는 보통 over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for, 그 다음에 during, 그 다음에 over, 그 다음에 in, 이렇게 4가지 외우시는 게 좋아요. 이게 시험에 나오니까 in, over, for, during 이렇게 4가지를 꼭 암기를 해두세요. 이런 거 뜨면은 이 last 대신에 past 써도 돼. 그리고 뒤에 기간이 오지. 그러니까 이 자체를 물어보기도 하고 요 앞에 시제가 현재 완료임을 물어보기도 하기 때문에 같이 암기를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잘하셨고요. 해석이 필요 없는 문제, 다른 보기가 필요 없었던 문제죠. 이거 언제 해석하고 있니? 뭐뭐와 같은 뭐 다른, 이거 언제예요? 102번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일단 보기를 보고 어느 정도 유형을 뽑아낸다. 문법으로 갈 수도 있고 해석으로 갈 수도 있고 문법 해석을 섞어 가기도 하잖아요. 수거로 가기도 하고. 이 4가지 경우의 수를 여러분들이 잘 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들 너무 잘하셔서 그치? 선생님이 할 얘기가 별로 없어. 워낙 훈련이 많이 돼 계셔서
아까도 물론 풀어주셨지만 다시 한번 더 보고 답을 올려주고 계신데요. 이 문제는 전접부 문제죠. 오늘 저희 그 필기노트 라이브에서 했었던 워낙 많이 나오는 전접부. 그래서 우리 오늘 AK님 그리고 뭐 YK님 다 수업을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if는 일단 접속사. 문법부터 합시다. because는 접속사. formerly는 부사지. 얘는 전치사야. 근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더 채널 이게 주어겠네. of 전명구 가로치고 얘가 동사잖아. 그러니까 한 문장에 이미 여기 주어 동사가 있고 여기에 또 주어 동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part 5는 문장이 하나니까 이 문장 안에 주어 동사 즉 절이 두 개라는 건 접속이 필요하다는 얘기잖아. 그럼 결국 C나 D는 안 된다는 얘기고 그럼 이거 두 개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얘도 부사절이고 얘도 부사절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부사절 접속사끼리는 해석을 해야 되니까 결론은 문법으로 또 구분이 안 되면 그때 비로소 해석을 하는 거지. 그럼 해석한다. 이번 분기에 매출 목표가 설정이 될 거래요. 더 높게 뭐보다 도수는 여기서 고를 받겠죠. 그래서 이전에 분기에 있어서의 목표. 그러니까 아마 전 분기보다 더 높게 설정을 할 텐데 뒤쪽에 보면 삐리리가 있고 채널은 말 그대로 채널이죠. 그래서 유통 채널 이렇게 쓰잖아. 우리 외래어를 그냥 쓰니까. 그래서 유통 채널이 증가가 된 거지. 그러니까 결국 여러 가지 유통 체계들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실제로 판매를 더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결론 그 얘기는 if 만약 뭐만 한다면 때문에 보다는 B가 낫겠죠. 어떤 조건이 아니라 이미 그런 일이 일어나 버렸죠. 여기 보면 have improved 이미 향상이 됐기 때문에 더 높게 갈 거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토익 시험이 워낙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치? 성적은 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해석을 해야 되니까 A, B는 조금 까다로웠는데 B라고 다 잘해주셔서 마음이 놓입니다. 103번으로 갑니다. 잘 모르는 거 있으면 채팅창에 바로 올려주세요. 제가 아무래도 이제 문제풀이 강의이기 때문에 조금 빨리 진행하는 측면이 있어서 조금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다 하시는 것들은 언제든 물어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답도 중요하지만 느낌적으로 이런데요?는 진짜 안 좋은 거고 해석상 이런데요? 그건 반만 좋은 거고 사실 문법적으로 이렇습니다 하면 제일 좋은 거겠죠 사실. 얘도 굉장히 유명한 문제죠. 103번. 일단 결론은 수동태를 쓴 거잖아요. 비동사 다음에 PP니까.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해석 문제 같지만 이러한 해석 문제도 사실은 문법을 좀 쓸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to 다음에 동사 원형.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될 게 오형식 동사라는 게 있는데 이것들 중에서 행위 유발 동사라고 해서 동사 쓰고 오형식 이렇게 쓰지. 타동사의 목적어가 뜨지. 이렇게 뜨면 3형식. 여기에 목적격 보어가 걸리면 5형식인데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쓸 수 있죠. 왜냐면 투부정사는 부정사 정할 수 없으니까 형용사로도 쓸 수 있고 명사로도 쓸 수 있고 부사로도 쓸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들어가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형태로 쓸 수 있는 동사들은 정해져 있는 거야 이미. 그러니까 선생님이 요즘 지텔프 강의도 하거든요. 지텔프에서도 이게 나와요. 투부정사 문제 중에 목적격 보호로 투부정사 이게 그러니까 결국 토익에서만 내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수능에서도 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 이렇게 쓰이는 동사들이 수동태가 되면 목적어가 없어지고 이게 BPP가 되고 얘는 그냥 남는 거야.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수거를 만드는 거지. BPP 투부정사 이렇게. 그럼 이 동사들 중에서 그렇게 쓸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냐면 얘밖에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require 요청하다 목적어가 투부정사도 이렇게 쓰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패턴을 모르면 이렇게 바로 안 가겠죠. 이걸 모르면 말 그대로 하나하나 넣어봐야 됩니다. 근데 result는 자동사니까 수동이 안 될 거고 focus는 자타가 다 되고 control은 3형식 동사니까 쓸 수도 있으니까 다 넣어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해석해서 풀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건 해석해서 풀어서 낭비한 시간이 그대로 독해 쪽에서 뭐가 돼요? 부담으로 전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여러분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AK님 이런 거 되게 잘하시는데 AK님 제가 지금 뭐 물어볼 것 같아요? 오늘 라이브 처음 하시는 분들 적응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딱 본 다음에 요거 물어보시겠구나 이런 느낌 오지 않으세요? 눈치 게임 한번 갈까요? 요렇게 오형식 동사일 때 목적격 보호로 투부정사를 취하는 동사 한 개씩만 올려주세요. 여러 개 안 올리셔도 돼요.
한 개씩만 올려주세요. 저 이런 거 압니다. 그러니까 능동으로 썼을 때 동사, 목적어, 투부정사, 수동으로 썼을 때 BPP 투부정사가 되는. 그러니까 지금 require도 그런 케이스잖아요. instruct 됩니다. 325님. recommend 됩니다. 에라이님 잘하셨고요. 오, 눈치게임 잘하시는데요? 정님 투부정사 오는 거. 네, 맞습니다. 그 단어를 써주셔야 됩니다. 정님이 약간 좀 센스가 있으신 것 같아요. 이런 거. 작은 웃음을 주셨고요. 여러 가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외우셔야 돼요. 제가 지금 뭐 알려드릴 수 있는 건 많이 있지만 보통 이제 주로 쓰는 게 요청하라고 하는 건 다 그렇게 써요. 요청, ask, 또 뭐 있니? 뭐 require, request 이런 것들. 허락하는 거 됨. 허락하는 거. allow, permit 이런 거. allow, permit. 오케이. AK님 consider는 오형식인 건 맞는데요. 그 투부정사는 그 행위 유발 동사는 아닙니다. consider 오형식인 건 맞지만 그다음에 뭐 권유하는 것들 있죠. encourage나 advise 뭐 이런 것들. 상기시키는 거 remind 뭐 이런 애들이 사실 이렇게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죠. 이렇게 목적어가 앞으로 뭐뭐 하도록 뭔가 조언을 하거나 뭐 권유를 하거나 뭐 또는 요청을 하거나 뭐 이럴 때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문법으로 풀리는 104번으로 가죠. 투부정사 편에 가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론서든 뭐 기술서든 뭐 이런 이론이 있는 토익 책들 있잖아요. 보시면 뭐 필기노트도 그렇고 정리가 잘 되어 있을 겁니다. 나오는 건 뻔하기 때문에. 동사 문법 문제네요. 그렇죠? 다 샌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태시를 따져야 되는. 다 올려주셨고요. 그러니까 이게 주어고 동사겠지. 왜냐면 다 동사니까. 그럼 수태시를 따져야 된다는 얘기지. 조동사가 있기 때문에 수는 신경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조동사는 수일치에 어떤 영향을 안 받죠. 태 아니면 신데 이게 전부 근데 일단 제거할 거는 요거는 좀 제거합시다. C하고 D는 will 다음에 have pp를 쓰는 시제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미래 완료라고 쓰긴 하는데 우리 토익 시제 문제로 미래 완료가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by the time 같은 게 뜨면 예외적으로 나올 수는 있지만 그 외의 케이스는 미래 완료를 답으로 내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CD는 아닐 거고 그럼 얘 아니면 얘인데 뭐 어떤 차이가 있냐? 얘는 수동이고 BPP, 얘는 능동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동 능동은 사실은 문법으로 따질 수도 있고 해석을 하실 수도 있는데 선생님은 둘 다 했으면 좋겠어요. 해석이 완벽하지도 않고 사실은 여러분이 문법이 완벽하지도 않으니까. 근데 이제 사실 샌드가 삼형식도 되고 사형식도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타동사인 걸 알았다면 타동사는 수동태가 돼야지만 이렇게 전명구가 오는 거지. 전명구가 이게 능동이라면 목적어 살아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목적어 명사가.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해석을 하자면 이 편지는 확인 편지는 지가 보내는 게 아니라 보내어질 터이니 얘가 정답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법으로 보시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는 해석을 해보는 게 더 정확하실 수도 있습니다. AK님 맞아. AK님 맞아 지금 해준 거. AK님 컨시더에서 조금 좌절하셔서 한 번 더 올려주셨는데 잘하셨습니다. 지금 써주신 거는 다 맞아요. 그렇게 씁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105로 갈게요. 수태시도 다 잘해주고 계시고 지금 채팅 사정상 못하시는 분들도 점검하고 계시죠 지금? 105번은 오랜만에 명사 해석 문제군요. 그러니까 실제 반반이죠. 우리가 문법 문제가 반, 해석 문제가 반인데 해석 문제 중에서도 상당 부분이 수거나 문법을 써서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순수 해석 문제 한 30%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105번은 진짜 순수 해석 문제입니다. 해석을 하셔야 돼요. 다 명사니까 방법이 없어. 동사 어휘 문제는 문법을 좀 쓰면 되거든요. 근데 명사는 가산 불가산 말고 못 쓰는데 지금 보기가 다 지금 S가 붙어있기 때문에 가산 명사 케이스라고 보고 이렇게 되면 해석을 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답을 다 잘 올려주고 계시고요. 보겠습니다. 방법이 없죠 뭐. A는 레지던스가 사실 거주라는 뜻일 땐 불가산인데 이건 집이겠죠. S가 붙었으니까 거주지, 집들 이런. 브랜치는 지점이지. 가지도 되지만
파티션은 우리 사무실에 보면 파티션 있잖아요. 칸막이. 프로시저는 절차야. 해석을 해야지 뭐. while 뭐만은 반면에도 되고 동안에도 되지. 대부분의 은행들이 일요일날 문을 닫는 아마 반면인 것 같아요. 반면에 일요일 다 닫잖아요. 근데 몇몇 은행들은 토요일에 문을 연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일요일은 거의 다 닫지만 토요일에 여는 데는 좀 있다는 얘기지. 그럼 결국은 여기 뭐가 들어가냐면 은행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석상. 그러니까 주택 아니고 칸막이 아니고 칸막이가 여러분 무섭겠다, 그치? 절차가 아니라 무조건 브랜치지. 여기서 브랜치는 은행 지점을 얘기하는 거지. 분점 지점. 해석을 해야 되는. 오랜만에 해석 문제 한번 풀어보셨습니다. 잘하시는데요? 106번으로 갑니다. 동사 해석도 지금 나왔지만 우리가 문법으로 또 해결을 했고 아까 같은 경우도 순수 해석 문제이기 때문에 해석도 해보고 그러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렇게 경험치를 쌓는 거죠 우리가. (106번도) 사실은 조금 약간 족보가 있는 문제잖아요. 다들 잘해주시는데요. 우리 엘라인님, YK님 다 답을 잘 올려주고 계십니다. 얘는 사실 선생님 생각에는 약간 그 OX를 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 106번 어려울 때.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해석 문제 같지만 사실은 이렇게 나뉘는 거지. 그쵸? 안 외워서 그치 외워야지. 그래서 얘네들 있잖아. 얘네들 리틀이 적은이란 뜻인데 얘 비교급이고 얘가 최상급이야. 그러니까 비교급 최상급은 실제로 품사가 바뀌진 않거든요. 형용사의 원급, 형용사의 비교급, 형용사의 뭐가 돼요? 최상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성질은 같은 거예요. 의미는 틀릴지언정 뒤에 명사가 온다면 얘네들은 전부 무슨 명사가 와야 되니? less나 littl이나 list는 뒤에 가산 명사가 와야 될까요? 불가산 명사가 와야 될까요? 기본이지만 그렇습니다. 셀 수 없는 게 와야지. 잘한다. 셋째인데 여기 S가 있잖아. 보는 사람들 비율, 시청자들 S 있잖아요. 못 쓰는 거야. 무조건 못 쓰는 거지. 그러니까 most는 어떤 특징이 있냐? most죠. some, all 이런 애들은 불가산하고도 결합하고 가산하고도 결합해요. 특히 얘네들은 이게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부정형용사, 부정대명사라는 게 어렵거든요. 사실은 하나하나 케이스별로 봐야 되니까. 근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불가산일 땐 그냥 불가산 셀 수 없으니까 그냥 쓰면 돼. 이렇게 all 뭐 예를 들면 furniture 이렇게 쓰면 돼요. 불가산. 근데 중요한 건 가산이 온다. 이렇게 viewer처럼 사람은 다 셀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가산일 땐 얘 뜻을 보면 여기 보시면 모든, 몇몇, 대부분 다 복수잖아. 한 명 갖고 모든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한 명인데 몇몇 이렇게 안 하네. 대부분 이것도 여러 개는. 그러니까 불가산은 어쩔 수 없이 불가산이라 단수 모양을 가지지만 가산을 쓸 땐 반드시 S가 옵니다. 그래서 요거밖에 없죠. 그러니까 해석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것도. 대부분의 이게 아니라 그냥 A만 되는 거지. 선생님 눈에는. 그럼 이것도 이제 0.5초짜리 문제인 거야. 비스는 아니잖아. A 빡. 끝.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빈칸의 좌우, 보기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잘 활용하면서 그냥 전체를 막 다 해석해서 껴넣는 게 아니라 어떤 토익적인 틀을 알고 접근한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07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딱 보시고 특강에서 이 부분이 좀 헷갈리는데 그러면 계속 책을 여러 번 회독할 게 아니라 여러분이 보시면서 좀 약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가셔서 여러 번 보시는 게 더 낫다는 얘기죠. 아는 거 모르는 거 다 같이 보는 것보다는 약점을 좀 보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07번으로 갑니다. 다 몰려주시죠. 아까 물론 풀어보셨지만 한 번 더 정리하시고 왜 그런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AK님이 오늘 제일 먼저 올려주셨고요. H님도 올려주셨고 LIZ님도 올려주셨습니다. 캐슬님이라고 해야겠다. LI님. 그렇습니다. 6325님도 올려주셨군요. 요것도 이제 약간 족보가 있는 문제죠. 여기서 보면 제일 특이한 게 A지. 이렇게 못 쓰잖아 우리가. 이게 주어인데 이렇게 안 쓰지. I, B, study 이렇게 안 쓰잖아. 근데 영어에서 이렇게 쓸 수 있는 케이스가 있다는 얘기죠. 언제냐면 여기 뭐가 생략돼 있을 때 should가 생략될 때 그렇게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토익에선 그렇게 많이 나오는 문법은 아니거든요. 맞아. 요구 명령 제한 동사. 이게 토익에선 별로 많이 안 나오는데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렸죠. 이게 GTF에서 무조건 3문제가 나와요. 26문제
문법 중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우리 뭐 토익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좀 알아두실 게 뭐냐면 요게 이제 범인이죠. ask가. 이런 거 우리가 당위성의 동사라고 불러요. 당위성의 형용사도 있긴 하거든요. 당위성의 동사인데 당연히 뭘 해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는 동사들은 대절을 목적으로 취할 때 주어 동사가 여기 should가 빠진 원형이 온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당위성의 동사를 배워야 되지. 근데 뭐가 있냐면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약간 좀 30년 전 방법인데 당위성의 동사 중에 대표적인 이거다. 주제, 명료.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옛날 사람이죠. 저는 옛날 사람이야. 주제, 명료. 당위성의 동사는 당연히 주제가 명료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외운 거지. 주장, 제안, 명령, 요청. 두음 법칙이지. 요청.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외워두시면 좋겠죠. 이렇게.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지금 AK님이 말씀해 주신 insist 주장하다 주에 해당이 되고 order는 명령에 해당이 되고 suggest는 제안에 해당이 되고 recommend는 제안에 해당이 되겠죠. 이런 단어들 뒤에 대절이 걸리면 should가 빠진 원형 동사 요게 옵니다. 형용사들 좀 아시나요? 참신한데 6325님 30년 전 방법이야. 참신하지 않아. 썩었어요. 이제 아마 약간 복고 레트로풍인 거지. 이런 거 주제 명료 이런 거. 혹시 그 의무의 형용사들도 아시나요? 이렇게 토익 시험엔 잘 안 나오지만 수능에서 많이 하는 it, is 뭐 이런 거 쓰고 여기 형용사 오고 대절이 오잖아. 그럼 여기 주어 다음에 should가 빠진 원형 동사가 와요. 요거 형용사 아세요? 의무의 형용사. 구간이 명간이다. 그렇습니다. 토익엔 잘 안 나와요. 근데 뭐 학교 때는 배우셨을 것 같은데. 가주어 진주어 저 구문에서 저기 당위성의 형용사를 부르는 거지. 의무의 형용사. 아시는 거 있으면 하나씩 올려주세요. 사실 모르셔도 돼요. 당위성의 동사까지만 아셔도 크게 부담 없을 겁니다. 맞아요. 엘라이님 땡큐. 그렇지. 필수적인 그렇습니다. 이센셜 이런 것들이죠. 잘 알고 계시네요. 안타깝게도 토익이 잘 안 나와서 그렇긴 한데. 계속합니다. 108번 도전. 그러니까 사실 학교 문법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제가 시험들을 보지만 영어 시험들을 토익 외에도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결국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런 문법들이 다 쓰인다는 얘기예요. 뭐 새롭게 뭐 이렇게 물론 유형으로 더 많이 나오고 덜 나오는 건 있겠지만 기본 틀은 변화가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예전에 학교 때 보던 책들을 보시는 것도 방법이긴 해요. 문법 같은 경우는. 좋습니다. 얘는 수거죠. 뭐 전치사긴 한데 이 전치사 문제의 특징이 전치사끼리 해석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덩어리를 이루지 않니? 이게 전명구 이렇게 되면서 이게 하나의 세트가 되면서 이쪽하고 세트일 수도 있고 이쪽하고 세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해석을 하나하나 넣어보기 전에 좌우 관계들을 잡아야 돼요. 잘하셨습니다. AK님이. 우리 장비라고 할 때 equipment 있잖아요. 요게 물론 불가산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건 얘가 동사로 쓰면 타동사라는 얘기지. equip입니다. equip이고 이게 이런 형태로 쓰죠. 이렇게. 이게 이제 어법인 거지. 이렇게 씁니다. 오케이. 그래서 A한테 B를 장착시켜 주는 거지. 아주 우리가 직역을 하자면, 그렇죠. 여러분들한테 제가 문법 지식을 장착해 주는 건데 이게 이제 수동이 되면 A가 목적어가 주어가 되겠지. 그다음 equip이 이제 수동으로 이렇게 열려요. be equipped가 되고 저기는 with가 그대로 남는 거죠. 소위 말하는 이런 수거들이 만들어지죠. 수거처럼 그냥 외우셔도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A가 주어가 B를 갖고 있다는 얘기지. 뭐 예를 들면 뭐 할까? 여러분 뭐 갖고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뭐 어쨌든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수거처럼. 그래서 이 호텔에 있는 비즈니스 센터가 뭘 갖고 있냐면 몇 개의 현대적인 편의 시설이 있대요. 그래서 뭐 해석 안 하셔도 돼. 수건 거지. be equipped 한때 시험에 많이 나왔던 뭐뭐를 그러니까 이런 수동태가 됐을 때 by 외에 올 수 있는 전치사. 요거 한번 아까 오랜만에 눈치 게임. 여러분 요거 아시는 수거들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AK님 또 왜 물음표 2개 하셨어요? 저격 시작하시는 건가요? 오케이. 여러분이 아시는 뭐 BPP 저거 하나 할까? Be interested in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보통 우리가 수동태 뒤에는 by가 오지만 요거 말고 그냥 63회원님 센 거 많이 하시는데요.
알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암기를 해야 되겠지. 아, 뭘 가지고 있나고 하셔서 없는 거야 지금? AK님 장착된 게 없어? 알겠습니다. 오, 좋아요. 좋습니다.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치사 관련 수거들을 좀 암기하시면 좋고요. 109번으로 가죠. 보통 뭐 사람이 장착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토익에서는 뭐 방이 뭘 갖고 있다, 뭐 우리 공장이 뭘 갖고 있다 그럴 때 be equipped with를 많이 씁니다. 열정이 있지 않을까? 열정? AK님 필로 갖고 계시구나. 좋죠. 알겠습니다. 장착이 돼 있군요. 갖고 있으면 안 되겠지. 완전히 나하고 체화가 돼야지. 오케이. 전접부 계속 나오네. 전접부 문제가. 근데 얘는 전접부 문제는 아니고 얘는 이제 even as는 거의 답이 안 되는데요. 이렇게 명사가 온다면 심지어 뭐뭐로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대부분 근데 even as는 접속사죠. 뭐하는 그 순간에 그래서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두 번째 unless는 잘 나와요. 해석을 반드시 해야 되는. 얘도 접속사. 얘도 접. 얘는 시험에 안 나오는 접. 얘는 곧잘 나오는 접. since는 접도 되고 전치사도 돼요. 근데 더 신기한 건 부사로 쓰기도 해요. 요거 하나 알아나? have나 has, pp 사이에 since가 오기도 해. 이렇게도 많이 나와 시험에. 언제 이래로 뭐만 했었다. 이렇게도 나와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since가 접속사일 땐 뜻이 두 가지죠. 보통 때문에 이래로, 그리고 전치사가 되면 이래로라는 뜻만 있습니다. 그것도 알아두시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since 다음에 명사만 딸랑 나왔는데 때문에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in order to는 이게 투정사의 to, 대표적 뭐뭐 하기 위해서가 되는 거지.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even as도 부사절 접속사니까 주어가 필요한 거고 unless도 부사절 접속사니까 주어가 필요해요. 부사절 접속사는 완전한 절이랑 결합을 하잖아요. 그 다음 since도 부사절이야. 뭐뭐 때문에도, 그러니까 주어가 필요해. 그러니까 유일하게 얘가 in order to 동사 원형이 되죠. 그러니까 이건 해석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have가 붙을 수 있는 건 be밖에 없는 거지. 그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굳이 해석 안 해도. 네 가구를 시키는 거죠. 이게 배달되어지도록 시키기 위해서, 그렇지? 뭐뭐 하기 위해서 네가 뭐뭐 해야 된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좋습니다. 오늘의 문법 마지막 문제는 110번 문제로 갑니다. 저희가 3시 50분까지인데 시간을 아주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강의하면서도 혼자 뿌듯해하고 있습니다. 항상 제가 그 강의 특강을 오버해서 우리 요원님이 항상 저한테 카톡이 많이 와요. 잘라라. 생방이니까. 근데 오늘은 제가 적절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막 답을 많이 맞고 선생님의 수업을 이해를 내용을 하니까 기분이 좋지만 저는 이런 걸로 이제 기분이 좋은 거죠. 여러분들이 답변을 잘 해주시는 거.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시간을 잘 맞춰주고 있는 거. 그다음에 인터넷이 지금 잘 받쳐주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저한테는 소확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답을 올려주고 계시고요. 오케이. 이 문제는 사실 접속사 문제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의문사는 다 접속사잖아. 얘도 접속사로 많이 쓰지. 대신 뭐 대명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고 하물며 부사도 되지만 사실 여기서는 접속사로 봐야 돼. 그럼 여기 이제 주어 동사가 왔으니 다 쓸 수 있는 거지. 그럼 여기서 이제 다른 문제 낼게. 답을 찾으라는 게 아니라 이 밑줄은 무슨 접속사가 들어가야 돼요? 명사절 접속사, 부사절 접속사, 형용사절 접속사, 등위 접속사. 요 네 가지 접속사 중에서 어떤 게 들어갈까요? 더 큰 문법이죠, 이거는. 자, 우리가 이제 약간 나무보다는 숲을 보는 거지, 지금은. 뭐 해석해서 보셔도 사실 되긴 그렇습니다. 엘라이님 정확하게 하셨고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wonder 자체가 타동사이므로 타동사 뒤에는 구가 오든 절이 오든 뭐가 오든 명사가 떠야 돼요. 타동사 명사. 그럼 이게 덩어리로 명사절 접속사가 와야 될 자리인 거지. 근데 안타깝게도 이 네 가지는 전부 명사절 접속사에 이끕니다. 어떤 차이가 있나요? 지금 보시면 이 두 개 B 잠깐만 이거 이렇게 되겠다. B랑 A, C, D 이렇게 나뉘어지는데요. 선생님이 이렇게 나눈 혹시 기준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현학적인. 여러분 지금 실력이 되시니까 제가 수업이 굉장히 어려운 거야. 지금 채팅 참여 안 하시는 분들 토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게 되게 어려운 거야.
지금 제가 답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보기만 보고 판단했었을 때 보기만 보고 보기를 먼저 보자니 B랑 ACD가 약간 나뉘어요. 그러니까 약간 B가 기름이고 ACD가 물 같은 느낌. 기준이 뭘까요? 잘하시네요. 오케이. 척하면 척이구나. 그렇습니다. 완전 불완전이죠. 이게 명사절 접사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that은 완전한 절이 오고 얘도 의문 부사 출신이니까 완전한 게 오고 whether도 완전히. 하지만 who는 의문 대명사 출신이야 뒤에 불완전한 게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 느끼셨죠? 비일 확률이 매우 높다. 여기 보시면 얘가 주어고 얘가 지금 동사인데 추스가 뭐뭐를 골라야 되는데 여기 뭐가 없어요. 목적어가 없지. 끝. 그러니까 원래 정확하게 따지자면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whom을 써야 될 겁니다. 근데 현대 영어에서 whom을 안 쓰잖아요. who를 쓰잖아요. whom 대신에. 여기 who를 쓰시면 돼요. 끝. 해석해도 얘기했지만 얘네들은 전부 완전한 게 와야 되니까 A, C, D는 지금 choose 다음에 목적 없는 이 절하고는 맞지가 않는 거야. 어려운 거지. 굳이 해석하자면 켈리는 인사 부인은 앤데 얘가 궁금한 거야. 뭐가 궁금한 거야? 이 사람이 누구를, 그치? 원래 whom인데 who야. 누구를 뽑을 건지 뭐로써 그 사람의 후임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석해서 푸셨어도 되고 저처럼 이렇게 보기를 딱 보는 순간 B가 좀 냄새가 심한데 막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어도 되는 거죠. 6로 갑니다. Part 6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약간 Part 5는 문장 하나만 보면 되지만 6는 여러 문장들을 봐야 되고 문맥도 봐야 되고 특히 이제 문장 채워넣기 문제가 좀 까다롭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6에서 시간을 줄이기는 쉽지가 않아요.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으니까 문제를 좀 먼저 봐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는 아까 풀어보셨을 것이고 저희가 이제 할 거는 문제부터 먼저 분석을 좀 하겠습니다. 얘는 문법 문제겠죠? 자리 문제. 자리. 그치? 문법 아니면 해석인데 주로 해석이 나오지만 얘는 해석이겠죠. 다 형용사니까. 그 다음에 얘는 문법이죠. 오늘 문법 많다. 땡큐. 얘는 원래 해석이야. 근데 보통 이제 이 문제는 마지막에 푸는 게 좋죠. 문장 채워넣기는 전후 문맥을 봐야 됩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일단 135번 자리부터 봅시다. 답을 떠나서 바로 가셔도 돼요. 여기 바로 문법 문제니까. 얘가 주어지. have 다음에 pp잖아. 현재 완료지. 끝난 거야. 현재 완료. have pp 얼마나 친해. have pp, has pp. 그럼 여기 밑줄이 뚫리면 part 5가 되든 6가 되든 품사로 무슨 자리인가?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선생님, have나 has pp 저 사이는 이거밖에 올 수 없습니다. A님 답을 던지면 A님 이게 미래로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원했던 건 답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H님 땡큐 부사 자리라는 거지. 그렇습니다. 완벽한 문장에 부사가 들어간. 그래서 이 부사가 뒤에 있는 분사 PP를 수식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몇 밖에 없죠. 해석 안 해도 돼요. 끝. 136번 이건 해석해야 된다. distinctive는 독특한이라는 뜻이죠. distinct는 뭐 명확한인데 distinctive 독특한. affordable 자체는 약간 토익에서 제일 많이 쓰는 뜻은 가격에 알맞은 그런 뜻이죠. afford가 원래 뭘 금전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charitable 뭐 자선에, innovative는 혁신적인 이런 뜻인데 해석을 해보셔야 돼요. 문장 해석 다 안 하셔도 되고요. 여기 뒤에 있는 명사 기준으로 봐야겠죠. 여기서부터 볼까? 이렇게 보세요. 이거 언제 다 읽어요? 간다. 도즈는 여기서 무슨 뜻일까? 요거 한번 올려주세요. 딱 보는 순간 선생님 도즈를 딱 보는 순간 이건 이런 뜻이다. 토익에서 도즈가 이렇게 뒤로 수식을 받을 때 작은 예산을 갖고 있는 삐리리 이렇게 들어갈 때 도즈는 10중 8구 무슨 뜻인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란 뜻이죠. 잘하셨어요. 플레이스 기쁘게 하다 이런 감정 동사지. 수동이 되면 기뻐할 것이다. 그래서 작은 예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기뻐할 겁니다. 뭐에 의해서? 우리의 삐리리한 가격. 끝난죠. 가격이니까. 뭐 어떤 가격인가요, 선생님? 독특한 가격. 그치? 자선의 가격? 혁신적 가격. 이상하지? 우리말로 또 혁신적 가격 하면 안 돼. 영어로는 그렇게 안 써. 요거밖에 없죠. 알맞은 가격. 그래서 우리가 뭐 affordable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비슷한 말로 reasonable이란 말도 있죠. 합리적인 가격. 그러니까 결국 싸다는 게 아니라 저 정도 가격이면 괜찮겠는데 이런 게 이제 affordable이 됩니다. 뭐 137번으로 가야겠죠. 문법 문제고 refund는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잖아요. 환불해주다 타동사. 이거 동사 문제지. 문법 문제니까 뭘 따지면 되니? 수, 태, 시를 따지면 돼요. 끝. 그럼 수, 태, 시 가면 되지 우리. 어디 있니? 여기 있지.
주어잖아요. 그럼 뒤에 지금 목적어가 살아있죠. your money. 그럼 일단 ten은 무조건 능동이어야 돼. 수동 같은 거 제거해주면 되고 앞에 있는 거 볼까? if죠. 요걸로 이제 시제 승부한다. 네가 만약에 완전히 우리의 경험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이런 뜻이잖아. 그럼 끝난 거죠. 시제까지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선생님하고 많이 했던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 이거잖니. 현재가 미래를 대신하니까 원래 얘는 미래였어야 돼. 근데 현재를 쓴 거야. 그 법칙. 그럼 주절은 당연히 뭐가 와야 돼? 미래가 와야 돼. 이 안 돼 외워 그냥.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 현재형이 걸리면 무조건 주절에 미래를 쓰면 돼요. 그럼 시제가 미래고 능동이야. 끝났지. 찾으면 되지. 미래이면서 능동에밖에 없잖아요. 끝. 외퉁 쓴 거지. 해석을 굳이 안 해도. 마지막 문제로 가겠습니다. 전후 문맥을 보시면 되고요. 138번 왼쪽 오른쪽만 볼게요. 왼쪽 디맨드 수요라는 뜻이야. 그래서 우리 서비스들에 대한 수요가 높대. 그러니까 뭐 원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고 그다음 뭐가 들어가. 그다음 오른쪽에 뭐 없지. 그러니까 결국 이것만 보시면 돼요. 끝에 마지막에 홍보한 거잖아. 여기 제목에 보면 너의 마음과 너의 몸을 스파에 오셔서 릴렉스. 선생님 나이가 드니까 스파가 좋은 거야. 요즘 스파를 못 가잖아요. 상황상 사우나나 이런데 공중 목욕탕을 못 가잖니. 집에서 샤워만 하는데 사실 이게 미국에는 별로 없어요. 이게 스파 이런 게. 우리나라에는 온천 이런 게 많아요. 제가 있었던 학교 근처에는 없었어요. 근데 그 헬스장에 스파가 있었거든. 제가 진짜 돈을 안 썼어요. 짠내 유학생이었는데 근데 가끔 친구들이 이게 옛날 좀 약간 눈물 젖은 얘기인데 그 패스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 많은 애가 헬스장에 등록하면 친구들을 데려올 수 있는 그런 쿠폰을 줘. 그래서 그 쿠폰을 제가 어렵사리 얻어서 헬스장에 가서 사우나만 하고 왔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습니다. 광고지. 수요가 많아. 그래서 뭐 하라고 하고 이 광고문을 마무리를 했을 거냐라는 얘기잖아요. 왜냐면 오른쪽에 뭐 문장이 없으니까 사실 왼쪽에 있는 것만 보는 거지. 그럼 보는 거지. 그러므로 좋지. 이게 그 유명한 인과의 접속 부사죠. 원인과 결과. 그러니까 왼쪽이 원인인 거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수요가 너무너무 높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recommend 추천합니다. ing 이거 조심해야 된다. 이거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한다. recommend 조심해야 돼. recommend는 삼형식일 때 있잖아. 삼형식일 때는 투부정사를 쓰는 게 아니라 ing가 목적어야. 근데 이게 오형식이 되면 명사를 끼고 갈 땐 또 ing가 아니라 투부정사야. 갑자기 생각나서 해준 말이야. 조심해야 돼. recommend 시험에 잘 나와. 그러니까 바로 있으면 ing고 여기 명사 걸리면 투부정사야. 어렵지. suggest도 바로 오면 ing. 근데 suggest는 또 오형식이 안 돼. 그래서 suggest 목적어 to는 또 안 돼. 이 어법이라는 게 외우지 않으면 못 푸는 거예요. 해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얼핏 보면 recommend, suggest 똑같아 보이잖아요. 또 오형식으로 가면 틀리고 이래.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지 사실은. 문법은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용례와 예외들이 있는 거지. 어쨌든 secure 자체는 형용사도 되지만 동사로도 쓰죠. 확보하다 이렇게. 오케이. 확보하다. 그래서 자리지. 그러니까 당신의 자리를 where이 얘를 꾸며주는 거야. 잘 이런 뜻보다는 강조하는 거지. 훨씬 더 일찍. 이게 미리라는 뜻이잖아요. 훨씬 더 일찍 네 자리를 확보하는 걸 추천한다. 끝. 그러니까 이걸 볼 필요가 없는 거지. 시간 낭비지. 왜? 이미 끝난 거죠. 왼쪽에 수요가 높잖아요. 오케이. 수요가 높아. 수요가 높기 때문에 그러므로 추천하건대 빨리빨리 하라는 얘기. 그러니까 이런 약간 경제적인 여러분들의 마인드도 있어야 되고 이런 광고문 같은 거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끝맺음을 많이 하는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좀 알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만. AK님 갑자기 컨시더 ing는 왜 쓴 거야?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알겠습니다. 컨시더 좋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정리를 좀 드렸고요. 뭐 오늘 잘 따라오셨습니다. 이제 시간이 저는 금방 갔는데 또 여러분 몰라요. 1시간 반이나 수업을 했지만 저는 뭐 하나도 지겹지 않고 잘했거든요. 여러분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함을 좀 표할 거고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은 RC 수업이 쉽지가 않죠. 사실은. LC는 뭐 그냥 듣고 따라가면 되지만 저야 뭐 RLC 강의를 다 하기 때문에 LC를 들을 때 여러분의 반응이랑 RC를 들을 때 여러분의 반응은 잘못 틀리거든요. 잘 모르니까 선생님이 막 농담해도 더 짜증날 수 있거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어쨌든 저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입니다. 펄 7 동의어 문제를 풀 때 보기를 아예 모르는 보기면 어떻게 풀 수 있어요? 그럼 틀려야죠. 틀려야 돼. 동의어 문제인데 보기 4개를 몰라. 그럼 틀리는 거예요. 빨리 틀려야 돼. 6325님 빨리 틀리는 게 좋아요.
아무리 해석해봐야 보기 중에 있는 단어를 모르니 넣어봐야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방법이 딱 하나야. 빨리 찍고 넘어가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오케이. 해석 문제, 동요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어휘 문제는 보기 4개를 하나도 몰라. 그럼 그 문장을 해석하면 안 돼요. 문제 해석하는 순간 그대로 시간 낭비, 돈 낭비인 거지. 유추하는 방법이 없지. 왜냐면 A, B, C, D 단어를 모르니까 아무리 유추해봐야 모르는 거지. 잘 생각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비빌 때가 있어야지. 저언어를 보고 아무리 유추하면 뭐하니. A, B, C, D가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구해요. 끝. 방법 없다. 그렇습니다. 한 개라도 단어를 알면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A, B, C, D를 모르니 배경 지식을 쓰든 전후 문맥을 다 보든 완벽하게 이해를 해도 보기를 딱 보는 순간 틀리는 거죠. 방법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드렸고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버리는 게 좋아요. 버리는 걸 잘하셔야 살 수 있는 거지. 요즘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 프로그램 가면 이렇게 뭐 집안에 있는 막 연예인들 막 이렇게 막 쌓아놓은 거 이런 거 버리자. 이걸 해야 된다니까 우리가 지금 쌓아놓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당장 우리가 모르는 건 빨리빨리 버려야 다음 문제가 풀릴 그런 시간이 확보가 된다니. 상당히 좋은 포인트를 지금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잘 버리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다음에 집중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야구 좋아하잖아요. 야구는 멘탈적이다 그러는데 토익이 진짜 멘탈 시험이야. 멘탈 나가면 끝나는 거야. 실력이 좋아도. 그러니까 멘탈 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했던 거 중에 음원하고 그 다음에 지금 했던 문제의 상세 해설하고 해석이 있거든요. 필요하신 분들은 그 영단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선생님 페이지에 후기 페이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로 들어오셔서 간단하게 오늘 라이브 강의에 대해서 뭐 잘 들었다, 열심히 했다 이렇게 남겨주시고 자료 받으실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개별적으로 자료 보내드리도록 할 거고요. 또 앞으로도 이렇게 뭐 항상 저희가 1시 반부터 2시까지 필기노트 라이브가 있거든요. 그래서 참여하실 분들은 평일날 그 시간에 맞춰 오셔도 되고요. 또 이렇게 이제 시험 직전에는 라이브로 또 강의하는 무료 강의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오셔서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이렇게 1시간 반을 우리가 또 금요일날 오후를 뜻깊게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시간들을 좀 잘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또 시험 보시는 분들은 아직 시간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공부한 것들 잘 정리하시고 또 궁금한 것들, 뭐 상담할 것들 이런 것들 있으시면 선생님 그 커뮤니티 그 영단기 들어오시면 학습 질문하는 데가 있어요. 꼭 학습 질문이 아니더라도 뭐 개별 상담이나 이런 것들도 제가 받고 있기 때문에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올려주시면 제가 직접 보고 시간 날 때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시험 보시는 분들 시험 잘 보시고 오늘 여기까지 정리 드리고 저희는 다음 강의를 통해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하고 마무리할게요. 화이팅!